이런 뭐 한일 관계나 아니면 일본 시청자분들에게 뭐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 일본. 우리 이재명 그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일본인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はい、皆様、一応そのこの前の動画に続いて、その2番目の動画ですけどよね、今日はここにいらっしゃる方々と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やってみながら、ここに集まっている方々はどういう考えを持っているのかをちょっと皆様と一緒に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よ。では行ってみましょう。めっちゃ寒すぎです。 두 대학생 딸을 데리고 매번 집회에 참가하는 주부입니다. 매번 참여하셨던 거예요? 광화문 집회에 매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애국 어머님.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공산주의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재명의 뒷배는 그 북한 공산당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그 종북주의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속상했어요.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구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 이재명 그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민노총도 그렇고 지금 민노총의 간부가 지금 북한에서 지령받고 활동한 게 지금 걸려가지고 징역 15년형도 나왔고 지금 이재명 그분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이제 대북소금도 그렇고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제 이런 북한이나 중국 그 공산당 세력이랑 뭔가 카르텔이 있다는 게. 근데 왜 국민의 반이나 아직도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그분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요 70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종북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20대 여자아이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은 할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일하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속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알바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까? 너 알바 안 해도 괜찮아. 생계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뭔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인 건데 근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좀 아직도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이 사실이. 계엄 초반이랑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상태잖아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계엄 초반에는 윤 대통령이 헛짓을 했다. 미쳤다. 아, 그런 말 많았죠. 네, 많이. 지금은요 윤 대통령이 이제 그 계엄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추가 설명을 2차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로 듣고 이제 깨어나는 거죠. 이제 알아진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이재명 그 일당들이 너무 지독하게 막 몰고 가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그러더라고.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뭐 헬기로 체포하라.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거야말로 내란이죠. 그게 영내란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03년생 올해로 23살이고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게 화가 나셨어요? 원래는 정치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줄타넥을 하고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냥 지금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주위에 뭐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나. 몇 년 전만 해도 좌파가 많았는데 점점 좌파에서 나라가 이러네? 이런 거를 친구들이 좀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32살이고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요? 네. 어떤 이유로 이제 여기 오게 되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계엄을 왜 하시게 되실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정보를 좀 보고 이제 민주당의 예산 폭거, 입법 폭거, 간첩법 개정 같은 것을 이제 반대하고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네 거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씩 이제 여론을 통해서도 이런 뭐 민주당의 입법 독재나 탄핵 독재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런 폐악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고 좌파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은? 일단은 주요 공용사 언론이나 신문사 조중동도 그렇고요. 많이 지금 작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의 말만 듣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국민이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어떤 진실 많이 그런 내용을 접하시고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셨다가 이게 정말 민주당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아웃 뭐 이러한 지금 태도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계엄했을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요. 처음 살면서 겪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근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계엄을 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입법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독재를 지금 민주당이 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라던가 SNS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지켜야겠다, 나와서 목소리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조금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안 좋게만 봤었는데 그쵸. 탄핵 반대 분위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조금 덜 내기 시작을 했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5대5 같은 그런 느낌. 계엄령 초반 때랑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이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 탄핵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건을 뭐 재판할 필요도 없이 각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 맞거든요. 편향 자체가 좌편향된 그런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을 가게 되면 정말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좌편향된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렵고요. 일단 언론이 모든 걸 다 막고 있고 이런 뭐 반대 집회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TV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SNS 매체가 많다 보니까 정말 여론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여론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40%가 드디어 이제 40%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점차 나아가서 만약에 50%까지 간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쉽게 이걸 탄핵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 같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는 31살이고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오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여기 오시게 됐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당하시고 현재 가서 이제 재판 과정을 기다리면 될 일인데 이게 민주당이 꿀리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꿀리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를 하고, 이게 원래 중앙지법에다 청구를 해야 돼요. 중앙지법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서울지법에 연줄이 있는 판사를 갖다가 이제 커넥션을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근데 그 영장도 엉터리야. 이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예조항을 넣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판사는 사법부지 입법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판사 혼자서 입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러서 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라 하고 있고 당신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 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지금 이런 좌파 진영에서는 이미 법은 상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번 법을 초월해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좀 190석이라는 그런 거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도
또 주무르고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고.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권한을 휘둘러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를 시도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민 저항권 써가지고 우리 당신들 제지를 하겠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저들도 겁을 먹고 그런 것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주변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한 6대4 정도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도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잘 모르니까, 언론도 이제 많이 오염이 됐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그 안 좋은 얘기도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약간 좀 지어내서 얘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기사나 아니면 어떤 팩트 자료를 근거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이러한 이유로 했고,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 암약하는, 이제 나라를 좀 좀먹는 그런 세력들을 제지를 하고 척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계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안위, 어떤 독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뭐 완전히 지지까지 돌아서진 않아도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좀 무지성하게 이제 윤석열을 빨리 체포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숨지 마시고 이게 한번 제대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설명해도 머리가 깨져가지고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아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좀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싸우는 방식이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계엄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이런 민주당의 뭐 입법 독재, 탄핵 독재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근데 한국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주당의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죠. 오히려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기사, 뉴스만 계속 내보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국민 지지율이 오르게 된 거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진실을 주위에 전하고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뭐 한일 관계나 아니면 일본 시청자분들에게 뭐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 일본 정말 좋아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이제 일본 음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 국제 정세상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북한, 중국, 요 두 국가잖아요. 그럼 그 두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필연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중국을 바로 맞대야 돼요. 일본인들도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응원하고 서로 좋게 같이 달려가는 파트너로서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한일 관계에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일본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관계다.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명 그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한일 관계가 이간질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한일 관계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요즘 여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우리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인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나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관계가 현재 지금 정권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맹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 계신 분들도 지금 현 시국을 지금 바라보고 계실 텐데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래에 정말 한일 간의 정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복귀 후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또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실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Close to this, we